관련된 뭐 연구들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과연 그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그 효과 아니면 수업 내에서의 활동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네. 크게 사실은 이제 내국인 교사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적인 그 효과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단계에 왔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원어민 보조교사의 장단점을 저울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네. 나름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울시 의회에서 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예산이 22억이 감액됐다는 뉴스가 또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요,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도 44억 원을 감액한다라는 예산을 제출했어요. 그 장학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요, 영어 수업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또 원어민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고 아, 그래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원어민은 그 용역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그 원어민의 효과가 가장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등학교 원어민부터 간축한다라는 예산안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의회에서 중학교 원어민까지 이제 감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그리고 중학교는 내년 8월부터 서서히 감축이 되는 건데요. 뭐 모든 중고등학교 원어민이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중에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그 학교는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원어민이 감축되는 학교에서는 그동안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코티칭을 했던 그런 수업에서 한국인 교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모든 수업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이제는 우리 공교육에서 영어 선생님, 영어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좀 불안감도 그렇죠.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영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함께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이번에 영어 공교육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네. 마이크 들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어민 교사가 준다고 하던데 그럼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머님들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걱정이 부분이죠. 되실 네.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육비가 워낙 요즘에 그 우리 생활에 징후로 영향을 그렇죠.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교육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자녀가 학교에서 원어민하고 영어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지 아니면 내국인 선생님이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세요. 단지 그냥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애하고 이렇게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접촉도 많이 하고 뭐 두려움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는 제가 보기엔 그냥 눈에 보이는 느낌상의 효과이지 실질적으로 아이가 영어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대개 중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학교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있거나 어떤 학교는 한 번도 없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꼭 시키지 않아도 자기 영어 능력을 늘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영어를 사용하느냐, 영어에 노출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회화 테이프를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가면은 뭐 영어 사이트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원어민이 여기 있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낯선 외국인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페이스 밸류랄까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그게 더 훨씬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저 다음 학부모님 혹시 질문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곡동에 사는 학부형인데요. 영어와 우리말을 잘하는 한국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학부모가 된 우리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어떤 분이 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구 결과에 아주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제 결론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학부모든 학생이든 전부 가장 바람직한 교사 유형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수업을 잘하는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에 대한 그 선호도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았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저희의 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동안 저희가 뭐 원어민을 배치한 것만이 아니라 원어민은 2005년부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초중학교에 배치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부터 신규 영어교사 임용할 때부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적인 영어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네. 임용시험 제도를 바꿨고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대 이하인 선생님들은 그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아주 우수한 교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 교사 연수도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예산과 또 물량을 투입해가지고 재교육을 그동안 쭉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통계 자료로 보면 작년 2011년 10월이죠.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중에 약 60%가 모든 영어 수업을 나는 영어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95% 정도가 1시간 이상 정도는 저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이제 문제는 실제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느냐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약 75% 정도가 1시간 이상 저는 T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국가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도입되고 이렇게 되면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서 그 원어민을 이제 그 감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대체 어떤 그 인력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안은 원어민 영어 교사에 대한 정말 호응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관리라든지 더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인 영어 교사에 대한 설문도 함께 하셨었잖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간 신문 몇 군데서 원어민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감축을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원어민 교사가 우리 영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역할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5년 처음 원어민 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했을 때 그 학교의 상황하고 지금 한 7, 8년 지난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참 많은 부분 우리 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열심히 해준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 한국 영어 교사가 그 중심에서 영어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할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함께 설문한 내용은 그 영어 교사가 좀 더 그 개별적으로 자기 전문성을 그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하게 이제 요구되는 그 연수 과정은 뭐고 또 가장 효과적인 연수는 뭐고 선생님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억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효과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T 인증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방금 장학관님께서 TEE를 언급하셨는데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다. 그럼 원어민들이 이제 그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국인 교사의 그 실력을 담보하고 그 보증할 수 있는 그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TEE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가라고 또 질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개선이 됐습니까? 그 지난번 연구 결과에는 T에 대해서 만족도가 사실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그 설문 내용이고 그리고 T 인증제는 일종의 교사 평가 시스템입니다. 네. 어느 교사든 자기를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토론회를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개선안을 시행한 결과 지금은 이제 별 탈 없이 잘 이제 이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특히